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7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평산마을,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하나 냈죠. 평산 책방인데 이 북카페를 내겠다. 그래서 본인이 뭐 신세를 진 평산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책방을 냈습니다. 자, 산골 마을에 8억 5천을 내서 책방을 냈다. 뭐 이유야 뻔하죠. 일단 지지층들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도모를 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 평산 책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과연 단순히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인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서, 아니면은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우니까 다시 친문 진영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열성 지지층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평산 책방을 낸 것인가. 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평산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은 과연 문재인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만 이것을 평산 책방을 낸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마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결국은 어떤 뭐 정치를 관여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평산 책방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총선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인가, 아니면은 지지층 결집, 정치적 결집을 위장한 개인의 재산 불리기인가, 이 이야기까지 여의도 정가에서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워낙 기묘한 일이 그 책방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산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었죠. 지난달 4월 26일에 문을 열었는데, 이 이웃집, 사저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 5천만 원에 매입해서 책방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8억 5천만 원을 일단 투자를 한 거죠.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 수익이 전액 재단법인 평산 책방에 기속되며 이익이 남으면 평산마을, 지산리, 하북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 책 보내기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용하겠다 밝혔지만은 그렇게 사용 안 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재단법인을 만든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책방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은 지지층들이, 극성 지지층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겠죠. 전국에서 모여들으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하는 겁니다. SNS에 막 글을 올리고, 뭐 문재인이 앞치마 두르고 무슨 뭐 책을 직접 계산을 하고, 이런 모습을 홍보하는 것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객행위죠. 상업적으로 보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호객행위가 지금 아주 잘 먹히고 있죠. 평산 책방이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일주일 동안 약 10,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책방을 찾아왔다. 그 산골까지. 그리고 책이 무려 5,582권의 책이 판매됐다. 자, 5,582권이 일주일 사이에 팔렸다는 겁니다. 이거 단가를, 책 가격을 한 2만 원 정도로 하면은 이게 1억이 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팔린 게. 그리고 다시 또 책방의 수익금은 전액 재단법인 평산 책방에 기속되고 향후 진행될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다. 자, 이 공익사업이 뭘지, 실제로 할지, 자,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재단법인 평산 책방을 통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최대로 늘린 뒤에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일단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 자금을 만드는, 본인이 다시
이 친문 진영을 막 규합해서 하려면 돈도 뿌려야 되고 그렇죠. 그 전에 지금 뭐 이정근 노트에서 문재인이 대선 재수를 하면서 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행동 대장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친문 진영의 자금책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극성 지지층에게 돈을 객출을 해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계속 보였습니다. 대선할 때도 무슨 그 담쟁이 포럼 이런 것을 해서 펀딩을 막 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 수단을 계속 했는데 지금도 그 수단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정치 자금으로 끌어모은 것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 여의치 않다 하면서 정치를 안 하고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죠. 자, 평산마을 책방뿐이 아닙니다. 일단 평산마을 책방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김경률 회계사는 지금 이렇게 그 지적을 합니다. 이 언론과의 통화를 하면서 판매 물품이 책이기 때문에 일단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10%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 창달에 공헌하는 공익법인이다. 법인은 법인인데 공익법인이다. 이래서 법인세를 안 냅니다. 20%가 넘는 법인세를 안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안 냅니다. 법인세도 안 냅니다. 이 책방에서. 그래서 세금으로 단 한 푼 안 나가고 자신들이 목적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것을 치졸한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졸한 구성. 회계사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것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전직 대통령이 자신들이 목적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치졸한 구성을 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경률 회계사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세금도 안 내고 돈을 모은 공익법인이라서 법인세도 안 내고 돈을 모은 평산 책방이 이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뭐 같은 친노, 유시민 뭐 책을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가령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유시민 작가와 3천만 원짜리를 용역 계약을 맺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니까 도서문화 창달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용역 뭐 이런 형태로 맺어서 이 책판 돈을 그대로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자, 유시민을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돈을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쪽에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 책방을 낸 진짜 이유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좀 소름이 끼친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세금 안 내고, 책 판매라는 이런 걸로 해서 부가세 안 내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은 오전이나 오후에 책방지기 이렇게 나서면서 앞치마를 걸치고 계산도 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하고 이렇게 이 손님 끌기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평산 책방에서 일어나는 일, 뭐 세금 안 내는 구조를 만든 것도 그렇고 본인이 문재인이 직접 이 호객 행위를 하는 것도 그런데 이 돈을 얼마나 아끼려고 하는지, 돈벌이 얼마나 급급한지,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책방을 이렇게 그 10,000명이나 일주일에 10,000명이나 몰려드니까 뭐 하루에 뭐 한 1,500명 정도 막 오는 거죠. 주말엔 더 오겠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월급을 제대로 줘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극성 지지층에게 기대서 이 자원봉사자를 대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돈 안 주고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은 아시다시피 재임 기간에 뭐 최저임금제 막 올리고 열정페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이랬는데 문재인 본인이 지금 열정페이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돈 안 주고 그냥 쓰겠다는 거. 자기 열성 지지층들을. 이 SNS에 어린이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평산 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이렇게 글을 올려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종일 8시간 자원봉사할 사람 50명을 선착순으로 구한다. 이 선착순 이렇게 해도 50명 가겠죠. 열성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8시간 자원봉사하는데 그러면 뭘 주느냐? 급여를 안 줍니다.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라고 했으니까 평산 책방의 굿즈, 거기서 말하면 열쇠고리 같은 거, 그리고 점심 식사 및 간식 제공, 이게 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종일 봉사자만 제공한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책방을 다 지켜야지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시간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점심도 안 준다.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을 열정페이라고 하죠. 그것을 노려서 이 자원봉사자면 학생들이나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을 텐데 책방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꼼수를 썼습니다. 앞치마, 문재인이 평산마을에서 두르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홍보하는 그 앞치마도 판답니다. 앞치마도 이제 굿즈죠. 앞치마도 파는데 상당히 고가의 비싼 값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평산마을 SNS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들의 앞치마 판매 요청이 많아서 제작업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앞치마를 만든 업체와 논의를 해서 앞치마까지 팔아먹겠다. 아예 다 빼가는 거죠. 심지어 문재인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화장실, 주차장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시골 마을에서. 그러니까 평산 그 책방 관계자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방문객뿐만 아니라 마을 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신 지역 주민들도 행정당국이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 주차장, 화장실 나라 돈으로 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 일주일간 5,500건의 책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으면은 거기에 따른 화장실 문제나 주차장 문제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죠. 그걸 또 국고에서 나라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 평산 책방뿐이 아니죠. 최근에 다큐 문재인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찍으면서 이 개봉관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또 후원금을 끌어모았죠. 펀딩한다고. 3천만 원 목표. 3천만 원 있으면은 우리 그 영화 개봉할 수 있어요. 또 극성지지청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3천만 원 이렇게 바로 5천만 원 주고 거기서 평산마을에 책방 내고 하는데 3천만 원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걸 또 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모은 돈이 무려 14억 8,782억 원 후원금을 또 싹 걷어갔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 지금 묻지마 지지청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심지어 퇴임 직후에 본인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키울 돈을 정부에서 안 준다. 260만 원인가요? 260만 원. 한 달에 260만 원. 키울 돈을 안 준다. 그래서 다시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파양을 해봤죠. 파양을 해버리고는 또 딸 문다혜 씨가 나서서 무슨 유기견 보호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서 이 본인들이 기르고 있던 개, 풍산개들을 비롯해서 이 개들을 가지고 달력을 또 만들었습니다. 달력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팔기도 팔았지만은 또 달력 만든다고 펀딩을 또 모금해서 이것도 또 억대 펀딩을 모아서 또 가져갔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과연 그 반려견을 파양하고 나서 이렇게 반려견을 포함해서 이렇게 돈을 달력을 만드는 것 가지고 정말 심하다. 이 내부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또 평산책방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지지청에게 손을 막 내밀어서 손만 내밀면 아직은 지지청들이 막 돈을 줍니다. 돈을 주니까는 이것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치 자금을 모으는 건지
본인이 나중에 총선에서 막고해서 뭐 역할을 하면서 섭정이라도 하고 뭐 하려면은 그 민주당 뒤에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좀 뭐 그것도 어떤 정치적으로 본인이 노리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까지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단순히 지지층에게 감성팔이를 해서 열성 지지층에게 감성팔이를 해서 개인의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건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가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